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너는 지금 나갔다가 장난하냐? 새 같은 장 클로징벨 라이브 금요일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왔다 갔다. 이거 뭐야? 그래도 좀 하방은 멈췄나? 라는 역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이런 정말 랜덤한 장에서가 네. 이런 하수가 짱이구나. 나 같은 고수는 맥을 못 치는구나.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저는 이런 생각했는데 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우와 대단한데 나 자신이 아니 클로징벨을 지금 1년 2년 가까이 다 하다 보니까 예. 오, 실력이 좋아졌다. 실력이 좋아졌어? 나 자신. 대단합니다. 다 이 두 분 덕분이죠? 네.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오후에 반등을 하는지 미국장 빠져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gut feeling. 꼭피리? gut feeling. gut 뭐라고요? feeling. gut. gut feeling. or instinct. 감으로 해라. 감으로 해라. 감으로 해라. 네. 하창한 본부장님도 코멘트.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돼요. 방향을. 네. 숏이든 롱이든 근데 롱으로 잡아야죠. 아 근데 좋은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2433은 롱숏 잡기도 애매한 지금 지수야. 그쵸? 올라오기도 조금 올랐고. 그렇지. 근데 그 지수가 애매하면 우리는 어떻게 2,700에서 매매를 했고 3,000에서 매매를 난 안 했어. 나 2,700에 내가 왜 매매를 해? 내가 이럴 땐 안 들어간다고 몇 번 얘기했구만. 2,433은 2,400 뭐 2,500선 위를 봐도 롱 잡기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2,300 뚫고 막 밑으로 내려갈 맞아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나들이님께서 단기 바닥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물론 지금 한 10거래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느낌상 다 감으로 하는 거야. 정황상 감상 네. 감상? 단기 바닥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하창모 부장님? 네, 저는 뭐 조금 더 자신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없는 거지. 제가 자신을 갖는 거는 하방은 열어 놓는데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000을 깬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그것까지 나오면 그거는 뭐 맞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면 지금도 숏 사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이 들면은 지금이라도 인버스 곧버스 잡아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사보실래요 하면은 지금 맞나?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니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한데 과연 숏으로 지금 시점에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관세라는 변수를 도입을 했을 때 밸류를 계산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가던스 그 일단 뭐 미국 기업들은 가이던스 제공 안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근데 그런 거를 빼놓고 그냥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싼가 안 싼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싸질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싼 상태에서 내가 지금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을 먹을 구간이 더 큰가 안 큰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 시간은 뭐 좀 운이 따라줘야 된다. 네, 왜냐면 트럼프니까. 트럼프인데 뭐 누가 어떻게 그거 확실하게 예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운영 기간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잡는 거죠. 한 3개월, 6개월 잡으면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은행에 넣는 거보다 물론 3% 이상 먹을 걸로 이제 배팅하라고 하면 그럴까 은행 하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3개월, 6개월에서 지금에서 지수가 만약 2,500, 2,600 가면은 어쨌든 1년치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거죠. 최소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단 나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만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머지 더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케이. MH와우님께서 네. 슈카의 알상무님은 숏 잡았는데 여기는 롱 잡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저기 뭐야
뭐 네. 전체적인 당론으로는 롱으로 가는 걸로. 롱으로. 당론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을 롱으로 이렇게 합의 보는 걸로. 클로징 하시죠. 벨은 아, 롱으로.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당 대표입니까? 네. 대표님 따로 계신데 여기는? 아, 우리가 만들면 돼. 당 대표님 얼굴을 못 봐요. 너무 아, 바쁘시고 그래요? 네네. 고문.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들 단기바닥 찍은 것 같다라는 나들이님의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오프닝 대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쫄았고 쫄은 그 원인을 이제 들통이 났고 중국이 이제 두 가지죠. 중국의 선택인데 그죠. 외교 활동을 막 해서 미국을 압착할 수도 있고 국채 갖고 압착할 수 있고 압력 줄 수 있고 이런 과정에 미국이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현재는 제가 봤을 땐 더 있어요. 어쨌든 협상에 앉을 겁니다. 협상에 앉을 거기 때문에 협상 안 되가 파토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저기 트럼프 나오기 전에 4,900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4,900이나 4,800 다 가겠지. 그 정도니까. 아까 그거 한국으로 대입하면은 2,000까지는 안 가죠. 2,200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확률도 높지는 않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 나왔기 때문에 최악이 나왔다고 하지 않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니고시에이션 테이블에 앉거나 한국에 와서 우리 편하자, 말레이시아 가서 베트남 우리 편하자라고 다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하죠. 거기서 또 뭐 이상한 소리 나오겠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죠. 딜 되는 거 좀 이따가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더 멘탈리스트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 땡땡 보노님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라고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용기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뭘 사느냐도 문제일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사느냐. 사느냐. 그 어떤 말씀 섹터를 일주일 봐야 전부터. 하느냐. 아니 이번 주에 민트가 찝은 두 종목이 다 흐름이 괜찮잖아요. 아, 좋죠. 한국전력에다가 포인터. 그렇지.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네. 어쨌든 에너지 쪽으로 연결이 돼서 미국이 원하는 거고 이런 공통 분모를 계속 좀 찾아보는 게 확률적으로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또 멀리 본다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멀리? 포트 멀리 가지고 갈 생각을 한다면 음. 제가 고른 종목으로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리딩방 차를 이기고 있죠. 감이 왔어. 만만치 않아. 알겠습니다. 각자의 논리로 또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션을 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땡땡땡. 자, 3시 30분 땡땡땡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네. 부동산 들어주는 남자님께서 또 오셨고요. 땡땡땡 해주셨고요. 무지개님이 가져와 또 이렇게 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져와. 이따가 현기차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발레로님께서 현기차 살려라. 누가 세주 샀다 그랬잖아 오전에. 세주? 누가 우리 오프닝 할 때 누가 그랬잖아. 맞아요. 현대차 샀다고 채팅방. 세주. 아. 현대차 세주 샀어요.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안 시청자 중에 좋았지만.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게 현대기아차. 맞아. 기아는 거의 6에서 8% 빠졌고 맞아요. 현대차가 6% 빠졌고 굉장하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드가님이 발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땅비리님 들어오셨고요. B님, 쥐니님, 탈감님이 덥다 땡땡땡. 차에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긴자손님께서 역시 주식은 기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TV님, 권장근님, 간짜장님, 네. 그리고 대박 양복님이 날씨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날씨 좋죠. 네. 줄리킴님께서 땡땡땡땡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야호.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맞아요. 그럼요.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이 약입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님께서 민준 아침에 듣고 현대차 한 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현대차 언급했어요? 언급은 했죠. 언급은 진짜 사람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싸다 그랬죠. 그렇지 그런 얘기만 했지. 그거 사람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 아까도 PBR 말씀하시는데 PBR로 살 것 같으면 내가 뭐 사는 줄 알아? 이마트 PBR 0.2, 그렇지. 롯데쇼핑 PBR 0.11, 한국저도 싸. 한국저도 0.3도 안 돼. 신세계 PBR 0.3. 그럼 이거 해가지고 청산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싸다고 사지는 않습니다. 않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3시 32분 장원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전약 후강으로 거의 돼버렸죠. 네, 일단은 뭐 미국의 미니 지수가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플러스 1.29, 뭐 플러스 1.51, 1.51 이렇게 올라가고 오.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도 거기에 맞게끔 올라갔고요. 뭐 니케이도 장 초반에 뭐 5%, 6% 이렇게 빠졌거든요. 올라가니까 다 말을 올리죠.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CPI 잘 나와서 PPI도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예. 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또 뭐 인플레이션 좀 높을 거다. 뭐 이것도 관세 때문에 이거다. 뭐 뻔합니다. 안 봐도 요번에는 뻔할 거라서 뭐 크게 데이터상으로 바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실적이 나오잖아요. 금융주들. 네. 금융주들 실적이 박살만 안 나면 분위기는 이 상태면 좋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243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2%가 올랐죠. 와우. 단연 바이오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슈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시장이면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품절주나 뭐 그런 이제 정말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움직이면은 요거는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싫어하는 시장인데 그 이슈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근데 매매하기엔 사실 쉽지는 않은 시장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냥 스탠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선물이 오늘도 5,900억 팔았고 현물은 6,800억이나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그러게요. 팔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얘랑 요즘 연동 많이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 요즘에 거의 다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5,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네, 선물이 던졌는데 기관이 좀 사준 거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그 중에서 많은 포션이 있었다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사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 엔달러 이거 좀 더 엔이 좀 더 강해지면 제가 이거 151대 이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 되면은 분명 엔켈이 나와요. 또 나옵니다. 아니라고 해도 또 나와요. 그래서 딱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더 얻어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엔화가 140 넘어가면은 그때는 뭐 한번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치면 그때가 나오면 그게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금 너무 좋았다. 네, 금 뭐 계속 스탠스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의 미니 지수만 안 떨어지면은 오늘은 뭐 무난무난하게 또 다음 주를 잘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을 잘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대량으로 어제 빼고는 좀 대량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제 빼고는 좀 대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외국인이 뭐 이제는 5천억 이상 팔아제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루에 팔면 1조니까 음. 오늘도 1조 2천억 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살아서 다행이네요. 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어요. 그렇죠.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돈이 갈 데가 많은데 재밌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 산업이 좀 쪼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 그리고 이제 AI 의료 요거 딱 두 개에서만 했어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최근 뭐 일주일 정도 이상부터는 뭐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선 정치 테마주 네. 예.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그냥 물렸어도 계속 갔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되게 심했죠. 그러면 그런 거에서 타이밍 잘 잡고 손절 잘 칼같이 끊어주고 뭐 종가 베팅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았고 또 알래스카 이런 애들도 딱 봐도 알래스카가 너무 부각이 됐잖아요. 통화에서도 네네. 그런 내용 나오고 그래서 포인터 말씀드리고 포인터 골라서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이 특정한 이슈가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거고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있어도 시장에 돈이 안 쏠리면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는 힘들었던 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네. 코스피는 2284를 갔다가 다시 2445를 갔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갔다가 보합됐다가 결국 종가는 지금
1%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네. 종가는. 종가로 보면은 뭐 나쁘지가 않은데 지난주는 마이너스 3.6% 위클리 하락이고 지지난주도 마이너스 3% 위클리 하락이어가지고 사실 1% 반등으로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하락세는 좀 멈춘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도 단언할 수 없죠. 또. 근데 심리 자체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완전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심리들이 조금은 이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 전 저점,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했던 저점인 2284. 이때 2200을 깨냐, 2000을 깨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유예를 안 해주고 뭐 협상을 안 해주고 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레벨까지 내려가서 또다시 공포가 올만한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변수가 나오면 요 정도까지 또 갈 수도 있다. 관세죠, 관세. 관세. 유럽이랑 뭐 중국이랑 합쳐서 미국을 그냥 박살 내버리겠다. 우리 미국이 하는 꼬라지 못 참겠다.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낼 수도 있죠. 중국이 뭐 다 퍼줄 테니까 요번에 미국 한번 바르자. 이렇게 해서 유럽이 오케이. 미국 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어. 같이 공격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연합을 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엄청 격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긴 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보복만 안 하면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또 갑자기 트럼프가 화났어요. 뭐 자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왜요? 그래서 뭐 포지션을 또 이제 갑자기 바꾸려고 막 해요. 그래서 갑자기 관세 90일 안 되겠다. 그냥 관세 유예 안 하고 다시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제 문우신 장관일 때 네. 그때도 유예해 준다고 했다가 중간에 맞아. 싫어 유예 안 해 하고 다시 또 막 뭐 협상하고 다시 풀었다 뭐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100%또 믿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 이슈가 나오면 그렇다. 이게 지난 히스토리 데이터랑 경험을 봤을 때 협상이 중간에 결렬됐다 그래서 급락했다가 또 협상 다시 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럴 확률이 큰 거죠? 크죠. 당연하죠. 사람들이 왜냐면 있으니까. 1기 때가 그렇게 분위기 좋게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안 됐다. 갑자기 뭐 협상이 되는 것 같았는데 중국이 관세 갑자기 또 히토리오 갑자기 금지한다 막 이런 거 하면 또 급락 나오고 그러다 또 이제 희망유로 막 해요. 물밑 작업 됐다고 해서 또 막 싹 올라가요. 또 뭐 장관급 만난대요.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 잘 되겠지 했는데 또 갑자기 박살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또 탈곡기를 돌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요번에 좀 반등을 해서 일정 구간 올라오면 기가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밑에서 잡은 것들만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말고요. 그런 것들 하는 것도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2280에서는 거의 다 돈을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똑같이 내려가면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 사신 거는 좀 아쉽지만 위에 이제 본대가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놔야 그런 상황이 와도 든든한 거고 아니고 올라가면은 어차피 리스크 관리하면서 본대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면 100%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증시로 돌아갈 돈이다. 아니죠. 누가 가져갈 돈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세후로 받으니까 돈을 띄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회사 다니시다가 개인 사업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가세가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 돈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세금 낼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내 것처럼 쓰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1억을 갖고 하면은 3천만 원은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요건 누가 나한테 빌려줬구나 해서 잠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7천만 원이 내 현금의 100%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네. 모찌모찌님께서 네. 보노님 팬이신가 봐요. 네. 보노 볼 꼬집꼬집 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어머. 그 볼 꼬집으면 몰랑몰랑 할 것 같아. 혹시 제주에 있는 그분? 보노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싱글입니다. 여기 스튜디오 오셔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언제든지 같습니다. 말랑말랑 해주시면 멋지.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역시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다시 증시가 2200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정답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유예한 거를 유예 안 하고 다시 앞당기면은 바로 내려가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그 정도 메가톤급으로 갑자기 뭐 10몇 프로 빠지는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실적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애매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적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급이 그 타격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디서 이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엔캐리나 엔캐리 청산 아니면 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뭐 금리 인하는 원래 더 안 안 하는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요. 금리 인하를 만약 6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금리 인하를 못 할 정도로 데이터가 워낙 좋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래도 이 정도 급은 아닐 겁니다. 예, 관세만큼을 비견할 정도는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에 한 1개월, 2개월 사이 5월 달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대박 트레이더 민트님은 어떤 변수가 나와요? 대박 트레이더. 아니 사실은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네. 좋아요. 이렇게 엄청 좋아요. 지금 이거 한지 뭐 몇 주 됐는데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13%, 14% 이러니까 이런 장에서 마이너스 안 나는 게 어디야? 이야. 어떤 변수가 나와야 됩니까, 민트님? 저는 뭐 두 분과 같죠. 트럼프에 달렸죠. 트럼프에 달렸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종목 찍으니까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관세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서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뢰밭길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건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야겠지만 네. 뭐 저기 새로운 정보가 빨리 들어와서 협상을 어떻게 진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맥을 추지 않을까? 이 변동성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 좀 그렇네요. 타이밍이 좀 그렇네. 타이밍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진핑 속보가 나와가지고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저기 스페인 총리가 중국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났는데 관세 전쟁은 승자가 없다. 세계랑 대립하면 스스로 고립하는 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속보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는요. 네, 조선방산 바이오가 핵심이었죠. 콘텐츠 뭐 컨텐츠 좋았죠. 콘텐츠 엄청 좋았죠. 모처럼 무협 샥. 무협. 그 정책이 나와가지고요. 콘텐츠. 그래요? 한류 콘텐츠. 네. 민주당 쪽에서 맞아요. 그죠? 네. 뭐예요? 몰라요. 이따가 기사 띄워. 기사 있어요? 네, 기사 보시면 기사 일단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콘텐츠가 어쨌든 이제 정책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거 상한가에 갔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 와일의 미스터 블루 전부 다 상한가 갔습니다. 이거 콘텐츠 만들고 또 미스터 블루는 대표적으로 무협 쪽으로 유명한 또 거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뭐 A 스토리, 뭐 M83 이런 애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가니까 덩달아서 엔터도 빼꼼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바이오는 뭐 펩토린이 단연 캐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10위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AACR에서 좀 기대감 높아진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로봇주들도 뭐 나쁘지 않았죠. 로봇 그 이제 만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정책도 아마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AI랑 뭐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로봇 이런 쪽은 정책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 방산도 분위기 좋았죠.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았고 이제 조선은 대놓고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선 쪽에 있으니까 뭐 조선업은 당연히 좋았고 LNG 알래스카 쪽 그다음에 오늘은 엔진 쪽도 좋았고요. 부품주 기자재 대부분 좋았고요. 또 이제 미영의료도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좋았던 게 바이오 되게 잘 가고
미용 의료 잘 가고 하니까 고기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해 있는 네.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는 거의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속보가 나왔는데 네. 뭐 시장이랑은 관계 없는데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장이 도로가 또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작업자가 연락이 두절이 돼서 요게 지금 구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없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잡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김정일 본부장님. 화장품도 좀 올랐어. 화장품. 그러니까 사실은 그 2차 전지 말고는 다 빠졌고요. 예. 2차 전지는 이 뉴스 혹시 보셨어요? 11시 저는 점심 때 늦게 봤는데 음. EU하고 중국이 그 걔네들도 관세 지네들끼리 하잖아요. 네. 전기차 관세를 폐기하는 협상을 모색 중이다. 그 11시 35분, 1시 30분에 올라왔네. 누구랑 누구랑? EU하고 중국. 유럽이랑 중국이랑. 그런데 기사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유럽에 팔 때 불리해지는 거지. 그렇네요. 그렇죠. 뭐 그런 기사가 11시, 12시 조선비즈 중심으로 그거 하는데 꽤 큰 기사인데. 점심 전은 안 나왔는데 나는 한 12시 넘어서 봤거든요. 혹시 그래서 빠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빠진 것부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 제가 오른 거 종목 빠진 종목에서는 현대차 그다음에 오른 종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가 잘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인사이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반도체를 넣지는 않으셨는데 반도체 삼성화이닉스 빠졌으니까 안 넣었잖아요. 오른 게 있어요. 뭐요? 한미반도체? 두 가지 보는데 네. 한미하고 하나비전. 음. 이제는 그는 둘이 같이 오르네요? HBM 같이 특이한 케이스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 장비주 말고 그 소재, 소재. 동진 세미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솔 케미칼 이런 거 3% 4%. 그러니까 동진세 3%, 한솔 4%, 한미반도체 3.6%, 하나비전 5.6%.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 빠지니까 비전을 보여줬어. 올해 컨센서스 영업이 매출이 9조거든요. 예. 12조 하겠대. 30%. 내년은 20조 하겠대. 그래서 장중에 엄청 올라갔어.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가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거 발표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북미 거점을 확보를 확실히 한다. 그러면 마이크론을 다 잡아먹겠다는 얘기인데 누가요?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근데 그 이름도 북미반도체로 바꿔야지. 그렇지. 그래야 진정성 있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시장 할 때는 뭐 엄청 가다가 시장이 반쯤 믿는 것 같아요. 반만. 왜냐면 그 회사 가이던스가 맞으면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 20몇 배 하고 우리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12배. 오, 엄청 싸네. 근데 하나비전도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서 약간 그 두 마리가 좀 희한하다. 그리고 아까 소재주는 오른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루머에 다음 주에 얘기 안 하네. 엔비디아다.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HBM3 3 8단을 8단 승인한 엔비디아의 거를 네. 공식 와. 찌라시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붙여. 아니 뭐 얘기는 단독 그거- 김장열 땡땡. 아니 다음 주. 외신에 기사 있어요. 아, 기사 있어요? 루머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루머라 그랬잖아요. 마치 찌라시 도는 것처럼. 왜 기사에.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게 삼성전자 주가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별로 안 미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는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거 나중에 받으면 가동률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품주 소재주한테는 영향이 있다.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장비주는 안 가고 이것만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고.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하고. 왜 주가는 왜 그러니요? 유유유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죠 1분기. 근데 그거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관세 본격화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려가 계속 있는 거. 미리 앞당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것 때문에 올라갈지는 좀 까리까리해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TSM 실적이 3월달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TSM 지금 간밤에 개떡됐거든. TSMC가 15배 됐어, PER이. 그래서 이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반도체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포워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 포워드 예측에는 프레딕션에는 네. 관세라는 변수가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휴대폰 그 관세 맞아갖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가격 압력을 가한다 하면은 이게 한 10% 정도가 까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10%를 까더라도 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통하는 거야. 그 대장주가 난 대장주 갔으면 오늘 그 코스피도 플러스 갔지.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하이닉스는 12단 공급한다는데 이거 뒷북 아닌가? 의미 없다 이렇게 그건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소재주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늦게라도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소재주한테는 생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소재한테 가는 거지.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 투자를 많이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장비는 이미 옛날에 구입했으니까 장비주는 움직이지 않고. 요거 다시 한 번만 상승 섹터 좀 보여주세요. 컨텐츠 관련돼서는 이따가 뉴스가 있고 네. 조선 올랐다고 하셨고 바이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나갔나? 어디가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화면이 이게 없었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화면이 조금 아, 느립니다. 아. 조선 방산 로봇 바이오 미용 의료 유리기판 컨텐츠 레브라고 그래. 기분이 좋네. 금년이잖아. 아. 날씨 좋잖아. 예. 그리고 지금 미친 세상이라서 같이 미치지 않으면 버티기 맞아. 힘듭니다. 할 수가 동감해. 없어. 예. 같이 미치면 같이 돼. 미쳐야 됩니다. 자, 보노님 방산조선 바이오 중에서 좀 설명을 하나만 해주신다면? 지금 근데 방산조선이 조선 빼고 방산이 갔어요? 그럼. 그래요? 하나 하나- 4%. 하이어로스페이스도 엄청 진짜 잘 하는데. 가던데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 그렇네. 5% 대장주 갔네. 갔는데. 아까 빌빌거렸는데 그쵸? 5%.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신고가네요. 신고가야. 이 리포트가 목표 주가 94만 원짜리 나왔어. 맞아요. 리포트가 되게 잘 나왔어요. 아니 이전 고가가 78만 1,000원인데 뚫기 지금 직전에. 78만 원이네. 맞아요. 우와 미쳤다. 여기 연기금이 계속 받치고 있어요. 오. 수급이. 조선방사는 연기금 수급 되게 좋다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 보는 일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20배 PER 25배 뭐 거기서 어쩌서 했잖아요. 예. 이 리포트 94만 원짜리 나온 게 있잖아요. 예측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이 맞으면 말이죠. PER이 1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부를 수 있는 콜이 나올 법한 분위기였다. 실적에 대한 까는 건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저 중에 하나만 잡고 설명해 주신다면? 아까 산업이 뭐였죠? 방산 로봇? 조선. 조선방산 바이오. 음. 바이오 해주셔도 돼요. 바이오는 펩트론인데 뭐 펩트론은 차세대 ADC 플랫폼 IEP라는 거를 AACR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거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인데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이게 8년간 독자 개발한 펩사이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한가를 그냥 들어가 버렸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나오고 막 주가 엄청 날라갔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요. 알테오젠이 예전에 받았었던 금액보다 요번에 ABL 바이오가 금액이 더 컸잖아요. 그래서 첫 상승하고 요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 알테오젠만큼 알테오젠 이상으로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펀더가 좀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펩트론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확실히 예전처럼 뭐 FDA 승인이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해서 이 펀더 자체가 바뀌는 거,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리서치 회사들이 요 종목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리포트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가켄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펩트론 뭔데요? 저 EDC? IEP. IEP. 네. 그게 뭐예요? 플랫폼. 무슨 플랫폼? 네이버 같은 8년간 독자 개발한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펩타이드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저기 한지를 공부를 들어가. 아니 공부를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왜 모르는 그러니까 게 이렇게 화를 내면 내가 무서워서 뭐 물어보겠어? 아니야, ADC 제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ADC 제형이 이제 표적해서 네. 추적해서 하는 그 기술이잖아요. 그게 아. 차세대로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아, 그 펩타이드를 물어보면 그러면 바이오 애널리스트잖아요. 아니 펩타이드면 아미노산을 알아요? 아미노산 알죠?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을 에이, 너무 무시하신다. 아미노산을 두 개 이상 이렇게 중합 이렇게 연결시킨 게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중합. 연결해서. 두 개 엄청 이상. 좋은 거네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되는 거고 ADC는 다른 거고 기초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ADC 같은 경우 타겟을 설정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더 타깃이 잘 돼서 그러니까 이제 유도탄처럼 딱 저격이 잘 돼서 이렇게 딱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유도탄 좋은 설명. 네,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오. 어떤 질병에든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발을 계속 하겠죠. 네. 어쨌든 유도탄으로 저격해서 간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 일단 암 조직 쪽으로 일단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선님 이거 페 타이어가 아니라요. 펩타이드. 네. 형들 너무 폭력적이다. 내가 막 물어봤다. 추른양 형님이 네가 말하면 알아? 이러는데 모르니까 알면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 저기 이 암살자 형님도 그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라고.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형님. 나 합리적 투자자인데.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부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어려워. 바이오 너무 어려워. 근데 대단한 건가 보네. 저기 시총 10위까지 오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도 8% 오르고. 그 바이오가 오르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게 약간 저는 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거기다가 선물이랑 저 현물에서도 1조 넘게 던져. 근데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닥이 2%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 시장의 대형주, 즉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의 대형주보다는 당분간은 적어도 60일에서 90일 동안은 조그만한 종목들을 해가지고 짧게 치고 짧게 먹겠다. 그래서 코스닥을 노리겠다. 약간 요런 큰 흐름의 움직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근데 바이오가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까지는 힘들고. 네, 오늘은 바이오가. 근데 그거는 맞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가볍게 많이 움직이긴 할 건데 변수는 그겁니다. 관세 문제가 만약에 회복이 돼서 그럼 코스피가 패시브 하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단연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당연하지. 이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대신에 반대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하락률도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더 감수하고 수익을 더 많이 땡겨보겠다라고 하면 코스닥. 오케이. 나는 손실을 크게 안 보고 위아래 등록폭이 별로 없고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아예 안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요구 수익률을 덜 내는 게 좋다 하면은 코스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면 코스닥, 현금이 많이 없으면 코스피. 나는 이럴 때는 제 스타일은 네. 차라리 코스닥을 딱 해가지고 한 방 쫙 당기는 게 나은 것 같아. 땡겨봐. 왜냐면 제일 어려운 게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 죽이는 게 제일 어려워. 헤어져 하면 땡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몰빵 딱 하고 나서 떨어졌어, 없어졌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체념할 수 있잖아. 근데 막 10% 떨어졌다가 5% 올라가. 그다음 또 10% 떨어졌다 또 5% 올라가. 이러면 말라 죽어. 요즘 힘든가 보네. 뭐 힘든 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 안 해. 말려 그렇죠. 죽이고 있어 누가? 누가 말려 죽여? 결혼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합니다. 아. 아직까지도 저한테 네. 공개 구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윤준 씨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땡긴다.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그게 맞지. 빨리 지금서. 쇼부를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코멘트 없으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보합으로 끝났으면 예. 코스피 0.05%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 아. 삼성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가면 코스피도 거의 안 빠졌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이상 갔으면 플러스였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가정법을 써서 아니 그러니까 보합 정도는 갈 수도 있어. 왜냐면 TSM 실적 봤을 때는 보합 정도는 맞아요. 가고 실적 엄청 갈 수 나갔어. 있는데 근데 안 받아들이고 다른 섹터 간 거 보니까 그게 좀 미련까지는 아닌데 약간 남겨놓은 거야. 그거 돌아오면은 올라가는 거야. 오늘 봐요. 일본도 한 별로 안 빠졌죠. 그다음에 대만은 올랐을걸요? 일본 3%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지. 아침에 마이너스 5% 6%였어. 맞아요. 다 말아 올린 거고. 대만은 처음부터 강세를 갔거든. 좀 희한한 게 대만이 IT가 많은데 대만은 처음부터 강세를 갔거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은 안 보여. 4월 2일하고 비교해봐요. 4월 2일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엄청 아웃퍼폼입니다. 대만이 엄청 올랐는데 대만은 마이너스 7%인가 8%인가 그렇고 일본도 마이너스 한 6, 7%예요. 근데 예. 한국은 마이너스 3%예요. 사실은 거의 4월 2일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삼성하이닉스 없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곧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2,500 정도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락sektor 가기 전에 아까 요거 기사 기사. 요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네, K컬처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공약을 세제 걸었습니다. 네, 여기 무슨 소리죠? K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정책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콘텐츠 올랐나? 분야에 네, 그렇죠. 네, 어, 이렇게. 근데 요렇게 오. K 이니셔티브 소프트 파워. 그럼 이게 오늘 하루 만의 이슈가 아니라 약간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한. 아니죠. 내일 만약에 네. 또 이재명이 공약한 뭐 K조선 이름 조선으로 가겠죠. 아 원래 그래요. 원래 대선에는 공약을 많이 겁니다. 네네. 왜냐면 후보마다 사실 공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은 기사가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치 정책 테마주가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다르니까. 갈 때는 확실하게 가죠. 이게 다음 거래에 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르지. 만약 예를 들어서 반도체 완전 살려버리겠다 하면 다 반도체 가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럼 바로 다 수익 실현 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피드 싸움, 속도 싸움, 닌자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서 꾼들만 먹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쪽 동네가 세제 지원이 문제일까? 나도 그 아니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없애도 돼요. 그 무료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우회해서 그것만 때려잡아도 실적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럼 대부분 뭐 VPN 써서 우회해서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뭐 막겠어요? 예, 자꾸 그런 사는 거 거. 보지. 그러면 산업 못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 약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하나 잘 되면 물론 리스크 대비 리턴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하나 잘 되면은 뭐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그 낙수 효과로 밑에 있는 그 직원들과 거기까지 안 기업들까지 가지. 잘 되는가. 그리고 드라마가 하나 잘 됐을 때 제작사는 왜 그 대박 제작사가 되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맞아. 고찰이 필요한 거지. 세제 지원, 물론 제가 저거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근데 세제 지원, 표면적으로 저것만 봤을 때 세제 지원이 문제일까? 약간 그 이런- 돈이 어디로 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연예인한테 세계에서. 가는 거지. 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한국 컨텐츠를 줄이고 일본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연예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올라가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저도 한번 뭐 그걸 어드레스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살펴보기는 해야겠네요. 하지만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럼요. 트레이딩이 재료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기 뉴스 받고 하락 섹터 보여주시면 네. 뭐가 하락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히토류 부품. 히토류가 오늘 떨어진 게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왜요?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 히토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떨어지면서 미국 선물이 올랐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고 있구나. 물밑작.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면 히토류가 빠질 이유가 없죠. 히토류 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미중 협상에 되게 뭐라 그러지? 선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한국 유니온을 트레이드해요? 그러지는 않잖아. 왜냐면 요게 꽤 의미가 있는 게 네. 트럼프 1기 때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진짜 많이 막 텐베가 거의 그 정도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가 아니죠. 지금도 또 나. 아니 그렇죠가 아니죠.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 관세가 훨씬 더 세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안 움직인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거의 매일 막 히토류 뭐 더 때리겠다, 기술까지 다 금지시키겠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미 요거 히토류 금지해서 지금
그 미국 쪽에서 항공 쪽에서는 지금 약간 개발이 뭐 지연된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항상 꺼내는 카드가 히토류인데 히토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폭락했었던 미국장일 때도 그 MP 머티리얼즈라는 그 히토류 기업이 장중에도 막 10% 20% 올라간 적이 꽤 있거든요. 한두 번.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하락장일 때도 막 10% 20%씩 올라갈 정도로 수급이 쏠리는 게 히토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떨어지면서 미국 선물이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미국의 미니 선물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땐 얘네가 플러스였어요. 음.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해서 마이너스 6% 7%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요게 관계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거를 지표 삼아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미중 갈등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히니까. 네. 네. 동감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를 메인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기차가 이렇게 빠질 거냐. 특히 현대차 매니아 네. 우리 보노님 음. 현대차가 네. 와 마의 20만 원 선을 깨고 19만 원에서 21만 원 원래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정석이거든. 그죠. 정석 플레이야. 아, 정석 플레이. 근데 17만 7,500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 갔어? 네. 그래? 오. 오,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촉이 있나 보노님? 보다. 관세 직격탄. 관세 직격탄? 네.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 왜요? 아니 적자 그냥 방송?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하락sek도 얼마 뭐 떨어졌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잖아. 아니 이거- 솔직하게 그렇죠. 아니 관세가 갑자기 적용이 되면 네. 기존에 잘 되던 수출이나 이런 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턴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왔고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좋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대했었던 그 투매 물량까지 나오니까 조금 더 하방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그때 한 10% 정도 하락한다고 예상이 됐거든요.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그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주어야죠.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네. 궁금한 건 뭐였냐면 관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쳐 맞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쳐맞은 밸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관세 변수가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19에서 21이 정석인데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21, 아무리 안 좋아도 19인데 오늘 이렇게 쳐맞은 거 보니까 네. 관세 때문에 밸류가 낮아져야지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쌌으니까 너무 쌌으니까 밸류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밸류에도 있었고요. 21만 원도 정당하지 않았던 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어 그룹의 절반 정도니까 저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밸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18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2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그 밴드 하단을 제가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지는 거를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더 확장이 되는지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한 4% 5%만 제가 좀 추가 좀 해드릴까요? 예. 리포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예, 제 의견을 좋습니다. 드릴게요. 신한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가 신한 리포트에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관세 충격이라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목표 주가는 단 2만 원만 낮췄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근데 맨 위에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배당 수익률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있으니까 하방을 지지해서 하고 보수는 뭐 다 좋은 얘기 했어. 근데 밑에가 진짜지. 그치. 얼마 관세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느냐라는 계산을 해보니까 네. 8조 8천억이 이론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60억 달러인데 현대차가 작년에 그 현대 브랜드로 미국에 판 게 있잖아요. 한 55만 대. 그거 평균 단가 3만 7천 불 곱하기 25%. 제너시스 5만 2천 대 곱하기 6만 5천 불 가격 2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환율하면은 8조 8천의 계산이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영시킨 거 2조 3조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 사이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네. 관세 효과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무슨 메타 플랜트 공장 가동, 공장과 믹스 조정, 재고가 한 3개월 지뜨니까 재고 인센티브 축소 어때요? 이게 갖고 8조 8천억에 3조로 줄 것 같아요? 모르겠죠. 계산은 했는데 실제 이 괴리가 어떨지 모르니까
아까 10% 빠지고 더 빠지고 끝난 것인지 더 할 것인지 더 정밀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 계속 더 빠진 이유가 이런 불확실성. 계산이 나왔는데 딱 얼마야라고 이거 어떻게 돼? 딴 데도 나오고 딴 데 리포트 나오고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쌌지만 원래 싼 게 부당하지만 포드고 나바르고 걔네들도 토요타 같은 거 7% 빠지고 개질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좁혀져야 돼. 전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네. 슬픈 얘기예요. 네. 저는 근데 관세도 관세인데 요 얘기 잘 살아보자님이 유럽에서 중국하고 전기차 등 무관세 협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거 그거잖아요. 뜻이네. 그렇지. 그것도 안 좋은 거지. 그러면 그냥 중국산을 더 많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게 되니까 안 좋은 뉴스. 결국에는 뉴스도, 그것 때문 아닐까요? 현찰은 트럼프는 미국에서 왠지 쓰는 거 봐야지. 그래요? 트럼프는 왠지 해줄 것 같아. 뭘?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왜 이래요? 뭘? 그만할게요. 나 혼자 무슨 얘기하는 저기 잘했어? 돌아왔어? 정신 차려. 미국에서 우리 죄송해요. 우리 봐줄 것 같고 네, 봐줄 것 같고. 유럽은 중국이나 아삼육 먹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 것 같고. 아니 왜안 봐줘? 난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31조 원 투자했잖아.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자동차 관세는 유예를 해줘야지. 당장 먹고 살긴 해줘야지. 뭐 한국 망하라는 거야? 기다리래잖아. 서명 기다릴 수도 있죠. 어? 서명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뭘 기다려? 좀 이따 해주긴 근데 해줄 거야. 이거. 난 이래서 고위 관리자들을 혐오합니다. 왜냐면 사실 진짜 맞는 말인 게 전쟁하라고 밀어넣는 거는 고위공직자들이고 자기네들은 벙커 안에서 이거 버튼만 누르잖아. 맞아. 실제로 나가 죽는 사람들은 서민이고 경제 무너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자영업자야. 근데 자기네들은 협상하는데 요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밥 먹고 합시다. 지금 이럴 때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때려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게요. 유도 미사일을 확 쏴 죽여버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31조 투자하고 이렇게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 TSMC 봐. 걔는 650억 불 투자한다는데 1000억 불 더 한다는데 주가는 개떡이거든?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너 더 안 주면은 100% 관세 매겨? TSMC 대구 얘기했잖아요. 주가가 완전히 걔네들도 한 거의 30% 빠졌어요. 뭐 사실은 억울한 게 보통이 아닌 거죠. 현대차는 밸류도 낮으니까 더 억울하긴 하지만은 지금 뭐 그 아저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까지 봤죠? 네. 더 포인트 없죠? 없죠. 네. 오케이. 네. 현찰은 계속 움직이면 좀 단기적으로는 뭐 저기 언더슈팅이라고 또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예, 괌에도라고.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저는 빠질 수 일단 조금 더 빠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조금만 후다닥 보고 네. 넘어가죠. 네. 벌써 네. 15분이네. 특징주는 이마트가 좋은 거 많이 나왔고요. 이마트. 네. 흑자 전환 기대감, 뭐 실적 전망, 목표 주가도 높여졌고요. 95,000원에서 104,000원 등등등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로템도 12만 원 목표 주가 유지,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BGF 리테일 요즘에 약간 요런 뭐 유통 쪽 관련된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포트가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적 부진이 전망인데 목표 주가는 유지입니다. 그리고 미트박스 뭐 이런 내용의 신사업, 요거 이제 고기 뭐 수입한다 뭔다 해갖고 좀 특징적으로 많이 가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콜마 선 제품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이 전망이 된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그 부분으로 오. 목표 주가 8만 원. 요것도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수출입 데이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발 수출이 좀 줄었어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꼭꼭 체크를. 화장품이요? 아니 화장품 말고 전체의 수출이. 그래서 그 각각의 수출입 데이터를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특징주까지 봤고 뉴스 더 없으면은 있어요? 중요한 뉴스. 요거 하나만. 좋습니다. 네. 뉴스. 그냥 이거 헤드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AI 우리가 왜 갔냐? 뭐요? 이거 동물 실험 약 개발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 누구한테? 오. FDA가 누구한테? AI한테 하나 보다. AI로 대체한다고. AI가 동물을 대체할 수 있어? 어떻게? 아니요, 그 실험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AI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개발 시에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래 임상 같은 거 할 때 그 전임상하고 동물하고 이제 1상, 2상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단계를 뭐 없애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헤드라인만 봤는데 오늘 요걸로 간다고 해서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FDA 얘기를 AI가 저 바이오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 동물 실험도 네. 저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요렇게 오늘 좀 모관적인 그림이 이쁜 게 있어서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오 진짜 잘 만드셨는데요? 연기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연기가 다 나는데. 그래 보이는 거죠. 돈 되는 데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연기를 먹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기 먹는 사람. 연기 나는 곳을 찾아보세요. 요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난? 누가 찻잔이 나요? 이렇게 많은데 연기 네. 나는 차가 이거 하나밖에 아, 없잖아요. 세 사람 중에서 저 사람밖에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산업군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해서 잡는 게 확률이 되게 적다. 그래서 그 파티는 뭔가 활성화 되게 돼 있는데 내가 먹을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거죠. 안개니까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 막 떠다니는 것처럼 오아시스 빼고 가봤는데 없어요. 그럼 뭐 사막에서 어때요? 죽잖아요. 물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기력 짜서 가는데 없으면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매매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네요. 네. 그래요? 국장에 향 피운다라 그래서 연기라는 그림이다. 향 피운다. 얘기도 있고 네. 연기가 관세 연기를 관세 연기다. 좀 바람으로 좀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연기금? 연기금. 연기금이 가는 데가 연기금 나는 거. 연기금. 해석 너무 좋다. 그렇네. 집단지성이 이래서 좋아. 잘 그려왔죠. 근데 너무 잘 그리셨어요. 그림이 이쁘다 진짜. 이건 추가로 더 결제를 해서 만드는 거. 추가 결제? 결제. 오. 연기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아주. 자, 김장열 본부장님도 오늘 네. 한마디. 한마디는 안 하고 네. 인사이트 있는 거 잠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광고 가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먼저 예, 하세요. 예. 네. 아까 한대희님께서 네. 사회자가 너무 저렴하다. 말투나 단어 선택이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싼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네. 나이키 트레이닝복 세트. 이게 진짜 짱 쌉니다. 맞아요. 예, 상의와 하의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네. 요거 민트가 설명을 쫙 해주시면 네. 제가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나이키 트레이닝복은요, 봄 그리고 가을용으로 적합한 트레이닝복 상하이 세트입니다. 우리 명앵커 등장합니다. 일단 그레이 색상을 입었는데요. 정품인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품 인증 완료했고요. 미국 우드버리 아울렛 정식 계약서와 수입 필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위아래 똑같은 색을 입었잖아요. 근데 상하의 색상 교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의를 그레이, 하의를 블랙 뭐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운동복, 홈트, 산책, 외출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러 올 때도 입잖아요. 캐주얼 룩으로 어디서든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핫 딜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아래 다 합쳐서 7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S, M, L, X 라지까지 있고요. 소재는 면 80, 폴리에스터 20입니다. 저는 검정 색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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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S를 입었고요. 민준 씨는 뭐예요, 사이즈? 저 XL. X 라지. 요거는 라지. 라지. X 라지. 이렇게 상하이 교차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로고가 2개, 3개, 3개까지 이렇게 이쁘게 색깔별로 박혀 있어요. 뒤에 넣네. 여기 바지 아래 하나, 위에 뒤에도 하나. 여기도. 뭐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있어요. 여기도. 거기 거기도. 손자리도 있어. 손자리. 여기.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그 허리. 있어. 허리. 오른쪽. 예. 거 밑에도 있어요. 어디? 바로 밑에. 엉덩이 뒤지네. 엉덩이도 있어요. 엉덩이들. 우측에. 엉덩이 싫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클릭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선 이어폰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무선 이어폰 요거 브리츠 아이고. 브리츠 건데요. 네. 오픈형 무선 이어폰. 네, 이렇게. 무광 블랙 그리고 오픈형 착용 방식입니다. 형상 기역 소재로 귀에 딱 맞게 착
붙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통증 아예 없지. 그리고 또 난청 예방 오픈형 설계를 해가지고 뭐 기에 이상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루투스 5.4 최대 이게 진짜 좋다. 16시간 연속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생활 방수까지 돼서 뭐 비 오거나 물이 좀 튀거나 이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진짜 열심히 한다. 안 빠져. 이거 운동에 절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빠져.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빠져. 쓰러질 것 같아. 이거 손으로 빡빡해졌어. 빼도 안 빠져. 너무 열심히 해. 와. 와, 진짜 튼튼하다.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핫 딜가로 59,000원에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츠 네. 리오님께서 열심히 사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바보형이네. 네. 이렇게 보여줘야지. 왜냐면 아니 어떤 그 이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에어팟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어팟. 그거 어떤 거는 난 귀가 여기 안에가 크거든요. 헐렁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하면 있어. 빠져. 그러면 빠질 수 있어. 근데 저도 뛸 때 항상 끼고 하는데 맨날 떨어져요. 맨날 빠져. 그래, 맨날 그런 게 떨어져. 많죠. 네.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뭐 저기 집안일 하다가 빠져서 어디 밑으로 들어가. 그럼 찾기도 어려워. 못 찾아. 맞아. 그래서- 형상 기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 형상 기억. 그런 거는 형상 기억이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평상 기억 소재로 그건 아닌 것 귀에 같아. 딱 맞게.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요? 그건 아니까. 특징이라는. 아니야, 난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빠지고 잘 들린다고 하니까요.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고요.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한번 너 얼마나 많이 팔면 인센티브 받냐?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러시는데 네. 단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단 한 푼도. 얼마 몇 개 팔리는지도 몰라. 예. 그냥 저희는 그렇다고 돈을 받냐?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줘. 네. 그렇다고 나한테 뭐 물건을 주냐? 요 옷 같은 거 뭐, 가끔씩 이렇게 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네. 주는데 예. 조금 5만 원 좀 넘어가면 안 줘 또. 안 줘. 예. 근데 또 진짜 싸고 괜찮으니까 또 저희는 또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제일 서러울 때가 다 열심히 했어. 다 진짜 혼신을 다 했어. 근데 뭐라 그러죠? 반납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을 갖고 가고 싶은데 끝나면은 갑자기 베껴가 반납필. 알바보러 가야 돼 주차장까지. 빨개 먹고 간 적도 있어.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사이트 하나만 한 1분만 네, 하실 수 간단히 있어요?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관세 막 날을 치잖아요. 근데 리포트가 다른 관점에 하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좋습니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글쎄 기묘해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논리를 감세한 통과를 가지고 썰을 풀었네요. 오. 저번에 얘기했죠. 네. 그 세금 어쩌는데 감세안이 지금 원래 공화당이 반대를 강경파 반대라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한 2명 빼놓고 다 통과될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되면은 5월 26일 다음 달 중에 아마도 이 감세안 통과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미국의 주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뭐 오류까지는 아니고 좀 뭐 약간 미미한 게 있는데 읽어보면은 기본 전제가 국채 발행은 해야 되는데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중국 말고 딴 나라로 사줘야 되는데 일본을 언급해서 약간 논리가 뒤에 가서는 컨빈싱한 게 약간 약하긴 한데 어쨌든 감세 안 통과 자체가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점자 설득력을 얻어갈 수 있는 미국 주식의 반등 모멘텀을 주로 말을 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KB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감세한 통과 확률 생각보다 높다. 요즘에 저것도 진짜 좀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누가 이거 국채를 쉽지 파는가, 그리고 맞아.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되는가, 달러가 약세여야 되는가, 강세여야 되는가,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진짜 골아픕니다. 근데 중국도 국채를 판다고 엊그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리포트 끝에는 뭐냐면은 예. 엊그제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에서
일본에서 추정되는 것이 강한 수요가 있었다. 음. 일본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믿고 뭐고 해가지고 감사만 되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금요일까지 총 몇 번이었어요? 한 6번째 여섯 번. 하고 있는 거죠. 6주째 진행하고 있는 면박 레전. 역시 랜덤한 장애는 랜덤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결과 보여주시죠. 6주째 같은 말 아니에요. 네. 결과 볼까요? 결과 따라란. 오, 그래도 10% 오, 시켰네. 잘했다. 아니 이런 장에서 10% 수익 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 진짜. 맞잖아 솔직히. 네. 민트가 14.42% 그리고 저는 10.35% 이렇게 해서 그래요. 와. 지금 피디님 말씀하시는 게 네. 저 왼쪽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ISC 있잖아요. 네. 저기 종가 편출 바로 그 다음날 했잖아요. 맞아요. 저거를 오늘까지 들고 갔으면 역전했죠. ISC만 수익률이 9%가 넘는 맞아. 그럼 19% 거의 역전했어. 20% 가까운 그렇지. 수익률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은 잘 집어. 미리 빠졌어. 타이밍이 그지 같아. 진짜. 와. 진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원래 민준 씨 종목이에요. 그렇지. 축구할 때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드리블은 진짜 손흥민이야. 어마어마해. 근데 슛이 거의 중학교 소녀야. 그래서 골을 아예 못 넣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답답한데. 비유네. 네, 그래서 ISC와 SK 하이닉스 저는 반도체로 좀 승부를 보려 그랬는데 10.3%. ISC 민트는 굉장하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적절하게 네. 리스크 대비 리턴 네. 잘 뺐습니다. 네. 그래서 14% 이렇게 가져갔네요. 네. 민트가 4승째 제가 2승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IS가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도 안 빠졌어. 본부장님이 빼라 그랬잖아요. ISC. 그건 맞았지. 왜? 그 다음날 내려갔으니까 4% 빠지고 그저께 빠지고 어저께 오른 거잖아. 그저께 본부장님은 맞았잖아. 언제 틀립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30% 확률로 항상 아, 틀리지. 30% 확률. 알겠습니다. 매치기 잘 돼야 돼. 예, 예. ISC가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장이 어떻게 될지 말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아니 근데 못했으니까. ISC는 이상한 거야. 왜냐면 다른 반도체주하고 완전히 달리 지금 아웃퍼폼이기 때문에 진짜 잘 보는 거예요. 이유는 틀리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좋을 뻔했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네. 사실은 운 반 실력도 아니죠. 운 그렇죠. 반 운이 운이 거의죠. 80%였었죠.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맞아. 잘 버텨냈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이번 주? 저는 근데 돌아보니까 이 공포장이 생각보다 그냥 아는 대로 하면 쉽다라고 생각이 든 게 시장이 안 가니까 한국전력을 넣었고 그리고 포스코는 뭔가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만한 거였다. 그러면 요 정도 따라갔으면 이렇게 수익을 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저 수익률을 보니까 들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신 것 같아요. 대단하네. 굉장하다. 혹시 로보로 단타를 치던 맞아. 사람과는 짬바가 제가 어떻게 비빌 수가 없네요. 야, 민준 씨는 어땠어요? 저는 네. 솔직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는 진짜 아예 안 하는데 매일 이걸 월수에 편입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편입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또 그 안에서 또 힌트를 계속 찾아 나가 봐야죠. 네. 다음 주는 저는 이제 오늘 좀 힌트를 얻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로 좀 승부를 볼까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무언가. 코스피는 좀 전체적인 탄력이 조금 좀 부족한 것 떨어진 같아요. 것 같고. 네, 코스닥에서 좀. 저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네. 이번 주랑은 아예 다르게 가야겠다. 어떻게? 왜냐면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코스닥에 간다면서요. 네. 저는 그냥 다음 주에 생각하겠다. 이번 주와 연관성을 찾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만할게요. 근데 오전장 오후장 네. 색깔이 또 다르니까. 다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네. 뉴스 보느라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또 뉴스를 다 이해하면 그 다음에 속보가 뒤집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인데 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최대한 좀 유쾌하게 그리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꽃놀이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하게 쉬셨다가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